안녕하세요. 중위권 전문 입시 유튜버 입시부 장관입니다. 학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정말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뵀는데요. 지난 한두 달 정도 동안에 많은 일들을 처리하면서 영상 업로드가 늦어진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아무리 업로드가 늦어지더라도 신속하게 전해드려야 하는 소식이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신속하게 전달드려야 한다는 내용은 추가 모집입니다. 추가 모집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수시 모집이나 정시 모집이 끝난 뒤에 기존에 계획한 인원들에 비해서 결원이 발생했을 때 또 한 번의 선발을 실시하게 되는 전형입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인 전형이 아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모른 채 지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주제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 모집에 대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정말 잘 정리해 놓은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 기사 한번 보면서 기사가 가지고 있는 추가 모집에 대한 팩트와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노하우를 통해서 쌓았던 그런 간단한 팁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기사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2023 대입의 마지막 관문 추가 모집을 준비하자라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일단 16일까지 오후 6시까지 추가 모집이 아닌 정시 모집에 대한 추가 합격자 발표가 마무리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17일까지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시 모집을 마감한 대학들에 대해서 2월 19일 오후 6시까지 대교협의 정시 모집 결원 사항과 그리고 추가 모집에 대한 주요 사항을 제출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써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대학에 충원이 다 완료가 되었는지 아니면 충원이 다 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내가 추가 모집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보고를 해라 라는 내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모집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기한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마감하는 대학은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2023년 2월 20일부터 시작을 해서 21일에 마감을 할 수도 있고요. 최소 3일간 접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틀 만에 마감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잘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모집을 하는 대학은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 라는 내용은 사실 수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추가 모집을 하는 대학은 정말 많은 대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의대나 그런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 높은 대학들도 있고요. 그 반면에 이제 지방이나 또는 직어국 이런 대학들도 있습니다. 대학별로 수준이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추가 모집은 어느 정도 수준의 대학이 있다라기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대학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참고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의치안약수 등 메디컬 학과에서도 추가 모집이 진행된다라고 써져 있죠. 한양대학교도 추가 모집이 있었습니다. 추가 모집 지원 자격에 대해서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원 자격은요, 수시 모집에서 합격을 했다면 일단 지원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4년제 대학에서는 정시 모집에 합격을 했더라도 가능하긴 한데요. 합격을 해서 등록을 포기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에서 등록까지 했다면 17일까지 등록을 했다면 이제 지원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정시 모집 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 모집이 지원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산업대나 전문대가 지금 붙었는데 4년제 한 번 더 도전해보고 싶어 라는 학생분들에 한해서는 한 번쯤 다시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요. 추가 모집은 수시 모집이나 정시 모집과 다르게 지원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 모집에서 어느 정도 지원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수준의 대학에 대해서 다양하게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써져 있죠. 맞습니다. 이처럼 수시 모집이나 정시 모집처럼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나 한번 한양대 정도 써볼만 했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 한양대가 만약에 결원이 발생해서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는 가정하에 한 번쯤은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 떨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사실 그게 아니라 한번 써보는 것에 의의를 두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성적이 좀 부족하더라도 써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제 주요 대학에 대한 경쟁률을 보시면요. 아주대 약학과, 경상대 약학과 작년에 보면 한 명 뽑는데 759명, 677명 해서 700대 1, 600대 1 이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줬죠. 마찬가지로
치의대, 약학과, 한의학과 이런 학교들은 거의 다 이런 높은 수준의 경쟁률을 보여줬고요. 인천대, 경기대, 서울시립대, 한양대 등 수도권에 있는 주요 대학들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정시 모집과는 다르게 훨씬 더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학교는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데 남은 학생들이 전원 다 여기를 가고 싶어 한다 라는 그런 논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양대는 남은 학생들 중에서 다 가고 싶어 하는 학교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양대를 써볼 수도 있고요. 즉 허수도 되게 많고요. 그만큼 능력 있는, 실력이 좋은 학생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느 학교가 어느 학과보다 높다라는 것을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에는 저도 정말 어렵고요. 한 번쯤 넣어보는, 본인도 허수가 돼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본인 성적에 상관없이 한 번쯤은 넣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요 대학들에 대해서는 보면 용인대, 단국대, 명지대 등 수도권에서 조금은 낮은 성적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도 완전한, 위에서 말씀드렸던 한양대나 이런 정도의 수준의 대학은 아니더라고 해도 50대 1, 60대 1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에 대해서도 할 때는 나 정시 때 단국대 점수가 나왔는데, 나 정시 때 명지대 점수가 나왔으니까 합격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나도 한번 지원을 해볼만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지도할 때에는 한 단계나 두 단계 정도 좀 낮춰서 생각을 해보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추가 모집에 대한 기사를 하나를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선생님, 저희는 중위권 유튜버라고 해서 이렇게 영상을 시청을 했는데요. 도대체 중위권 혹은 중하위권에 대한 내용은 언제쯤 나오나요? 너무 한양대나 단국대, 명지대 등 좀 너무 높은 학교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라는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제가 전년도 추가 모집 경쟁률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기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수도권 주요 대학은 전년도에 마찬가지로 정말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 대해서는 잠깐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방대 추가 모집 최종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대, 청운대, 세안대, 한서대, 동서대, 중원대, 남부대, 호남대, 경남대, 동양대 등등 있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중부대, 대구예술대, 모건대, 예원예대, 그리고 극동대, 가야대, 한라대 등 이렇게가 있죠. 이런 대학들에 대해서는 추가 모집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쟁률이 좀 낮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봤을 때에는 4년제를 합격한 곳이 없고 산업대나 전문대만 붙어있는 상황인데 4년제 추가적으로 합격을 해본 다음에 결정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한번 4년제 대학도 지방이더라도 한 번쯤은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쟁률이 1보다 미달이 된다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맞습니다. 전원이 합격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꼭 주요 대학이 아니더라도 지방에서도 정말 많은 대학들이 추가 모집을 통해서 결원을 충원하고 있으니까요. 지방대 본인이 관심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 학교도 과연 추가 모집을 할까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본 다음에 본인의 성적들을 잘 고려해서 수도권 대학을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결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네, 경쟁률이 1보다 낮네 라고 하는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넣어보고서 합격한 뒤에 지금 붙어있는 산업대나 전문대와 비교를 하여서 결정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추가 모집 명단은 어디에서 확인하면 될까요? 추가 모집 인원 및 선발 대학 현황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기사를 봤을 때는 2023년 2월 17일 6시 이후 대입 전략 자료실이나 혹은 개별 대학 홈페이지라는 것은 입학처를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관심 있는 대학교에 입학처에 들어가서 추가 모집을 실시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가 모집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요. 2월 20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런 추가 모집 같은 경우에는 수시나 정시와 다르게 최소 3일 이상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모집을 마감할 수도 있으니까요. 꼭 대학교 입학처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요. 지원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정시에서 합격을 했다라고 해도 등록을 하지 않으셨으면 등록을 포기하셨으면 되고요. 수시에서는 합격을 하기만 했어도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산업대나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지니까요.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활용을 해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수도권 대학에 대해서는 정말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의치한 약수 일부 결혼이 발생된 추가 모집 인원에 대해서도 정말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지방에 있는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0.77대 1 등 1대1보다 낮은 경쟁률을 보여주는 학교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지대도 있었고요, 작년에. 올해에도 그런 대학들이 추가 모집을 실시하는지 본인이 원하는 대학 중에서 있는지를 확인을 한 뒤에 한 번쯤 고려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횟수는 무제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학들에 대해서 넣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아무래도 경쟁률이 훨씬 더 높겠죠. 이 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는 참고로 수도권 주요 대학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 단계, 두 단계는 더 높게 생각을 하고서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추가 모집에 대해서 지원을 결정하신 분들은 이런 점을 고려해 보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